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직업들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강주리 캐스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직업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오늘의 직업을 소개해 주실지 어디서 발견을 했나요? 네, 오늘의 직업은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린이집 사후관리와 평가 인증 그리고 보육교사 관리 등 어린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직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자, 처음 소개할 직업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직업은요. 바로 보육 전문 요원인데요.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 업무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교사, 학부모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국보육진흥원. 이곳에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육 전문 요원들이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위탁경영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 전문 요원들.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까?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0에서 1세, 2세, 3에서 5세 보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에 필요한 책자, PPT 등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진행하시는 강사진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에서 5세 보육과정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담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집합 연수랑 원격 연수를 진행을 하고 그 두 가지 연수를 다 수료하신 분들의 자격 이수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육 전문 요원들은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보육 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일시 보육 서비스 등 가정 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 내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손효진 씨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이쪽 분야를 전공을 했고요.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랑 그런 것들에 참석을 많이 했었고 또 정보를 제공을 많이 받으면서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센터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컨설팅을 나오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구나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효진 씨는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표준 보육과정 교육 사업과 누리과정 연수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민원을 응대하고 온라인으로 1대1 문의를 올린 분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준다. 대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 업무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보내주기도 한다는데. 사실 저희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도 하시고 민원 전화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 담당이 아닌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하시거나 이제 강한 어투로 저희한테 이제 불만을 제기하실 때 저희도 사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런 민원은 당황스럽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또 여자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좀 힘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상담과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는 보육 전문 요원들. 개소를 앞두고 있는 신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통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통해서 간단한 상담이나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1대1로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상담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에게 의뢰를 해서 그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시도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접 어린이집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상담을 내방해서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신규로 개소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또 컨설팅을 하는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 전문 요원들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데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 다음에 보육 업무 경력 3년 이상이고 또 일정의 그 승급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시도랑 시군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육 전문 요원으로 일을 한 효진 씨. 어린이집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와 더불어 그 양육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데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제일 보람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반이나 어린이집 전체 그 다니고 있는 영유아 혹은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지금은 국가의 보육 정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또 어린이집 다니고 있던 다니지 않던 그리고 영유아와 부모님들 포함한 그런 모든 대상으로 하는 그 보육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이 있고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영유아의 밝은 미래와 신뢰받는 어린이집.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 전문 요원들은 다양한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통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 보육 전문 요원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외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또 직업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보육 전문 요원으로서 좀 멋지게 또 직업을 잘 갖고 계시지 않나 지금 만나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아이와 보육이란 직업에 대한 애정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교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2급을 취득하신 후에 일정 경력이 쌓인 후에 1급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육 전문 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야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육 전문 요원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직업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직업일까요? 네, 이번에 살펴보실 직업은요, 바로 현장 관찰자입니다. 좀 이름만 들어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 인증제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직업인데요. 자세한 활동 내용은 역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는 평가 인증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런 평가 인증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현장 관찰자들이다. 이들은 전국의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평가 인증을 하고 있다. 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 중에서 어린이집 실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는 현장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도입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평가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인증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이 현장 관찰자라는 직종이 처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었고 관심도 있고 해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현장 관찰자 경력 10년 차인 김효선 씨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증 제도 과정 중 현장 관찰의 일을 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 기준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 객관적인 관찰을 진행하고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집이 이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육의 질을 조금 더 높이고자 실행하고 있는 게 평가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조금 더 밝고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게 평가 인증 제도입니다. 현장 관찰자들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평가 인증 지표 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 기본 사항 확인, 현장 관찰, 심의 단계로 점검한다. 보육 환경, 운영 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한다는데. 저희 관찰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심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 단계에서는 자체 점검부터 시작해서 저희 관찰 진행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셔서 점수를 내시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인증이 되실 수도 있고 불인증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인증이 되실 경우에는 그에 맞는 계속 3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시고 3년간의 사후 절차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시고요. 그리고 불인증이 되실 경우에는 다시 준비하셔서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절차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3년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질적 수준을 평가해 보고한 뒤 현장 관찰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를 확인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어린이집의 열린 운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제가 처음 이제 어린이집 관찰을 나갔을 때 지방을 다니면서 부산 지역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 저도 서울에서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을 잘 경험을 못하게 됐었는데 부산에 갔는데 작은 여자아이 어린이가 사투리로 말하는 모습이 처음 관찰 갔을 때 그 느꼈던 느낌이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인증 제도는 2005년 시범 사업을 출발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육 서비스 질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 인증 제도가 정착된 것에는 전국을 돌며 구슬땀을 흘린 현장 관찰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현장 관찰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저희가 현장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경력들이 좀 있으셔야 하시고요. 그래서 영유아에 관련된 보육에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셔야 하시고 학사 전공이신 분은 현장 경력이 5년 이상 있으셔야 하시고요. 석사이신 분들은 현장 경력이 3년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전국 4만 3천여 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75.5%가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환경과 청결, 위생, 안전 영역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데.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평가 인증을 준비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하는 저희 관찰의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 인증 제도는 우리 어린이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있는 한 우리 현장 관찰자 역할도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장 관찰자 220여 명이 2인 1조를 이루어 전국 4만 3천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현장 관찰자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거치면 이 현장 관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영유아 보육 전공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사와 석사 등 과정별로 어린이집 등의 현장 경력이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관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직업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만나볼 직업은요.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건강과 보육, 복지 부분의 전문가들을 좀 말하는 직업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을 좀 직접 방문해서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의 활동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 일하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들이다. 구로에 위치한 한 가정집을 방문한 한상미 씨. 전문 요원은 4명이 기본으로 분야별로 건강 1명, 보육 1명, 복지 2명이며 각 가정의 위기도에 따라 분야별 선생님이 동행하기도 한다는데. 저희는 행복이음이라는 국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모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후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위기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취약한 분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저희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 중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통합사례 관리와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별 프로그램, 건강, 언어, 행동,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의 보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상미 씨는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 방문 수행, 서비스 계획, 서비스 수혜 과정 모니터링 및 문서화, 복지 서비스 제공자 발굴 및 네트워킹, 교육과 훈련 등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던 중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들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후 위기도를 조사해 사례 관리자로 선정하고 인적 정보 등록 후 서비스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이후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희 대상자들의 특징이 무기력과 무관심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만성화된 분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든 점을 느끼는데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역 기관과 연계 및 서비스 계획을 세우지만 아무리 독려하여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기도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 및 가족의 취약한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가 어려운 부분은 지역 기관과 연계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연결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분야별 기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건강 분야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 필요하고 이외에 사회복지 경력과 사례관리 경험자 5대 사항이 있으며 운전면허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저 홈헬퍼 지원해가지고 그분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 기관들을 연계하고 예방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단순히 기관 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다음 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안내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다시 서비스 대상자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양육 환경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의 양육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이용률을 더욱 확대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다시 계획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국 220여 개의 센터가 있으며 사업 지역이 확대되면서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의 취업 기회 또한 많아지고 있다.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 경력 4년 차인 상미 씨. 자신의 업무가 늘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임을 잘 알기에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통과 사람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처음 방문할 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셨던 아빠가 농촌 체험에도 참여하고 엄마도 홈헬퍼 지원을 받으면서 가사와 양육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아진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해주는 드림스타트의 1등 공신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들. 지역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네, 정말 마음 따뜻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 만나보셨는데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네, 화면에서도 조금 만나보셨듯이요. 여러 분야의 자격증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보육, 복지 분야의 자격증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관련 경험과 경력이 또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복지 분야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요. 따뜻한 마음씨도 필수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직업을 만나봤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안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었는데요. 자, 이 직업들을 내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직업은요. 한국보육진흥원에 속한 전문직입니다. 1년 충원을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이 충분하시다면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직업의 발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주리 캐스터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